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딸아, 오랜만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떨어져 있으니 내 새끼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부터가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누군가의 안부를 이처럼 애달프게 그리워한 적이 있었던가? 나는 너를 낳기 전까지 일이 주는 성취감에 취해 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너를 낳고 처음으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순간들을 겪으며 너 하나 키우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실망에 빠지기도 했단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는지, 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가 성장한다고 하는지 말이야. 그러고 보면 너라는 존재는 인생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흔들릴 때마다 너를 생각하며 다시금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 내가 어느 날 결혼 얘기를 꺼내며 결혼하면 미국에서 살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늘 가까이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해 미처 해주지 못한 많은 말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지난 4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나름대로의 고통과 서름을 안고 나를 찾아왔지. 그 중에서도 나는 너와 비슷한 또래의 청춘들을 만날 때 가장 가슴이 아팠어. 혹시나 너도 나한테 말 못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자꾸만 대입해서 바라보게 되었던 거지. 언제부터인가 내 또래인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증거이니 걱정 말라고. 딸아, 사랑한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말은 곧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건 그 결과가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그랬듯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 해보고 안 되면 뭐 어떠니 까짓것 쉬어가면 그만이다. 최소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바보는 아니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삶의 재미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수투성이고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살고자 했던 엄마의 인생을 보며 힘을 내렴. 우리 딸, 그리고 세상의 모든 딸들아, 파이팅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덜 후회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는 것, 세상이 인정해주는 것을 쫓느라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오징어잡이 배는 밤마다 환하게 불을 켜서 오징어를 유인한다. 심해에 사는 오징어들은 자기를 살리는 빛인지 죽이는 빛인지도 모른 채 홀리듯 배 주변으로 몰려든다. 그러면 어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오징어를 배 위로 낚아챈다. 사람도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모른 채 욕망에 이끌려 무작정 그 대상을 향해 돌진할 때가 있다. 그것은 유행하는 옷이나 전자제품, 고급 승용차일 수도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 되기도 한다. 한번 현혹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기세로 뛰어든다. 게다가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몹시 부추긴다.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없던 욕구도 새로이 생겨나게 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욕망은 너무 세련돼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원래 스스로 원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락항은 지금 당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욕망하는 것인가?
라고 물은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가진 욕망의 대부분이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는 타자의 욕망에 가깝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나보다는 보이는 나로 살도록 훈련되어 왔구나. 사실 타인의 인정만큼 행복한 것도 없다. 칭찬을 들을수록 더욱 그 일을 잘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인간의 행동을 구조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지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부모와 사회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찬사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왔을 경우다. 자신의 참모습은 탐구해 보지 못한 채 말이다. 인생의 끝에 가서 덜 후회하려면 진짜 나는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해 봐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자신에게 투영하는 데 익숙하다면 왜 그런지 고민도 해봐야 한다. 간혹 이 이야기에 그렇게 멋대로 살다가 인생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다.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바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해서 경쟁에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할수록 삶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올라간다. 누구보다 자기 신념을 철저히 따랐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 것을 지키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 되었다. 자칫하면 세상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럴수록 나에 대한 고민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따라, 너는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망 어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너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냥 너는 너의 목소리를 따라가거라. 40 이후의 아름다움은 라이프 스타일로 결정된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지만 그래도 병원엔 여전히 성형 중독, 명품 중독이라며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 루이비통이나 샤넬 정도는 갖고 있어야 길을 펼 수 있어요. 그들은 좀 더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런데 그 선택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외모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외모 가꾸기가 중요한 자기개발 중 하나라 꼽히다 보니 없는 돈을 모으고 모아 유명 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마련하는 청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특정한 대상이나 제품이 아닌 그 안에 든 가치다. 이를 자존심 고양이 효과라고 한다. 주변에 유명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내 자존심 역시 올라간다고 여기는 것처럼 명품이라는 가치를 곁에 둠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심리다. 뭐뭐처럼 되고 싶다 하는 심리적인 욕망을 구체적인 상품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명품은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명품을 결쳐야만 아름답고 남들도 아름답게 봐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과시적 행위가 아닌지 스스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열등감은 절대로 명품이나 성형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이다. 영화 쇼퍼홀릭을 보면 쇼핑을 끊으니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고 신용카드와 결별하니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주인공의 대사가 나온다. 참 멋진 말이지 않니? 주인공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자 굳이 쇼핑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다. 따라 40이 넘으면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진다. 40 전까지는 예쁜 얼굴, 균형 잡힌 몸매, 매끈한 피부, 유행에 걸맞는 패션처럼 세상에 통용되는 아름다움이 미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40이 지나면 각자 쌓아온 인생의 결이 다른 만큼 서로의 다른 스타일과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스타일은 얼마나 내 삶을 열심히 살았는가로 판가름 난다. 얼마 전 50살이 넘어 첫 전시회를 준비하는 여성 화가의 그림 한 점을 구입했다. 작은 목소리로 작품을 소개하는 그녀의 모습은 수줍은 소녀처럼 보였다. 이미 얼굴엔 굵은 주름이 잡히고 눈가는 처졌지만 작품을 설명하는 그녀의 눈엔 생기와 젊음이 가득했지. 코코 샤넬이 20살 때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50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 말 뜻을 깨달았다. 여러 해 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침팬지 연구가 제인구다를 봤을 때 나는 그분의 백발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 수수한 옷을 걸쳤을 뿐인데 그분의 삶 전체가 반영된 얼굴과 태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패션이 되어 깊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흔히들 아무리 꾸며도 아름다움은 한때라고 한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나이살에 주름살까지 생겨 아무 소용없다고 한다. 그러나 제인구달처럼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세월마저 비켜가는 매력이 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여자는 세월의 도움을 받아 고유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가꾼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다. 그것은 젊어지기 위해 성형을 하고 명품 옷을 걸치며 외모만 가꾼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운동가 마리 스톱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16세 때의 아름다움을 당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63세 때에도 아름답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일 것이다. 그래서 엄마는 40이 넘어, 50이 넘어, 60이 넘어서 더 아름다워지는 너를 보고 싶다.